이번 시간에는 국제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정책 공공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 공공외교라고 얘기할 때 주요국 중심으로 정책 공공외교를 실시하고 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요국 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교류재단이 어떤 정책 공공외교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제교류재단의 정책 공공외교는 뭐가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에 특화된 기관입니다. 1991년에 설립을 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의 목적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업에서 이 국제교류재단의 정책 공공외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국제교류재단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류 협력을 통해서 국제적 우호 친선을 증진한다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또 다양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공공외교로서 국제교류재단이 하는 것은 크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가 해외 정책연구소 지원, 두 번째가 네트워크 구성과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정책연구소 지원이라는 것은 거점으로서 같이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소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은 그러한 다양한 인플루언스들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과 지원에 있어서는 또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요 정책 인플루언스 네트워크, 석좌 연구직, 차세대 정책 전문가 양성, 양자 및 다자 포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외 정책 연구소 지원입니다. 이 정책 공공외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싱크탱크들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싱크탱크인 주요 연구소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네트워크하는 것이죠. 국제교류재단이 2000년 이전에는 미국 중심으로만 이러한 지원 네트워크 사업을 했고요. 2002년부터 러시아, 독일, 일본, 프랑스, 핀란드 등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연구소들이 한국의 정책 공공외교에 연관되도록 연구 과제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공모도 하고 있고 특정 주제에 대한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공모는 그 기관들이 자기들의 자체적인 정체성이 있을 수 있겠죠. 안보면 안보, 그런 분야 쪽으로 한국과 같이 공공외교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라면, 기획 공모라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당시에 기묘한 주제로 설정된 것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한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해외 기관들과 일방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기관과의 협력하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한국의 KF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와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소 Korea Economic Institute라고 하는 이 두 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과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있겠죠.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 의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부도 있습니다만 의회는 상원이건 하원이건 미국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행정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 미국 의회의 권한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 코리아 스타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코리아 스타디 그룹이 2018년 2월에 출범이 됐는데요. 여기서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십, 이것을 만들고 의회 내에서도 그것을 같이 인식하고 당에 상관없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상관없이 초당적 지지를 늘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직 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외교, 안보, 정치, 경제 등 주요한 한미 관계 정책과 관련된 현안들, 이슈들을 공부합니다. 그럼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죠. 한국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들을 연례적으로 한국에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갖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정책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관련 간담회를 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지식도 높이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언론을 대상으로도 있습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 Atlantic Council Korea Journalist Fellowship이 있어서 이것 역시 미국 언론인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언론사들에서 외교, 국제관계 관련 뉴스를 다루고 있는 차세대 언론인들을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죠. 막상 한국에 와서 보면은 다르겠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거랑. 또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특파원들, 다른 나라의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한반도의 주요 현안들, 언론 보도, 이것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플루언서들, 언론이라든지 또는 정책 그룹들이 정책에 영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 대한 정책,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 공공의회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석자 연구직이 있습니다. 이 석자 연구직이라는 것은 2009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라는 곳에 한국 전담 석자 연구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대한 지식적 측면에서 명망 있는 분을 모셔서 연구직을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재외동포 신대 외교안보 쪽의 연구자죠.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또 2014년에는 SK그룹과 같이 민간그룹이죠.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동아시아 정책연구센터에 SKKF 코리아 체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석자 연구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에는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부 지역에 랜드 연구소라는 곳에 한국 전담 석자 연구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리아 체어를 만들므로써 사실상 정책에 있어서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외동포인 연구자들, 미국 국적자들이 주로 있겠죠. 재미동포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한미 전략 포럼과 석자 교수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CSIS의 석자 교수직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미 전략 포럼에서는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학자, 정부 관계자,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자 연구직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서 구심점을 갖게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석자 교수직, 석자 연구직을 통해서 정보도 제공하면서 미국 측의 입장도 들어보는 그러한 나눔의 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구성과 지원 관련해서는 차세대 정책 전문가 양성입니다. 지금 이 차세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세대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대표의 현지 연구소들과 협력을 하면서 주요 대학의 신진 연구자들, 이 사람들을 한국을 방문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차세대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주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를 방문케 하고 또 한국의 안보정책, 통일정책 같은 정책 공공의 경영에 대해서 브리핑도 합니다. 국립외교원이라든지 주요 연구소, 민간 대학들 이런 데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같이 라운드 테이블을 하면서 이 젊은 차세대 연구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 정부 관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 관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국 대사관이라든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도 방문하게 하고 특파원들과 또는 한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함으로써 다양한 시각들을 객관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 양자다자 포럼도 이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양자다자 포럼은 계속 변해왔는데요. 한미 21세기 위원회가 199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또 CSIS, 미국 전략국제면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또 한미 전략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미 전략 포럼부터 시작해서 애틀랜틱 카운슬 코리아 파운데이션 포럼 같은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처럼 2019년부터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를 향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하나의 포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 공공외교에 있어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면으로 각 정권마다 포럼이라든지 라운드 테이블 또는 인플루언스에 대한 초청을 통해서 체계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정책 공공외교가 좀 더 직접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